잠시만요. 안녕하십니까. 전라도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고 지금도 이곳에 살고 있는 전북대학교 10학번 졸업생 윤찬영입니다. 저는 전라도 출신은 아니지만 이곳에서 소중한 인연과 추억을 만들어준 우리 전라도를 사랑합니다. 중도라고 쓰고 정치에 관심 없는 일반 청년의 대표라고 읽을 수 있는 저는 애국 보수 우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애국 보수 우파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전한길 선생님의 말을 빌려 국민 상식파라고 부르겠습니다. SNS, 유튜브, 각종 언론에서는 늘 지역과 세대, 남녀를 갈라놓기 바빴고 우리는 이런 갈등에 여과없이 노출되어 서로를 미워하는데 소중한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또한 정치 소식을 접할 때마다 목소리 큰 사람들에 의해 국정이 혼란스러워지는 모습도 보기 싫었습니다. 특히 전라도는 무조건 민주당만 찍는다는 비난을 들을 때면 왜 우리 전라도 사람이 이런 비난을 받아야 되는 거지? 왜 그런 불명예를 안고 살아가야 되는 거지? 겉으로는 웃어 넘기지만 마음 한켠이 먹먹했습니다. 과거 저는 이런 대한민국이 끔찍이도 싫었습니다. 헬조선이라고 부르며 이 나라를 증오했습니다. 탄핵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전한길 선생님과 그라운드 C 채널의 김성원 대표를 비롯한 많은 연사분들 그리고 탄핵 반대 시국 선언을 하신 대학생 여러분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치셨기에 저는 정치를 외면한 청년이 국민 상식파가 된 이유를 말해보고자 합니다.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은 1979년 10.26 사태 이후 45년 만에 국가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담화문에서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여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되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국회의원들은 일제히 국회로 뛰어들어갔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해 4시간 만에 계엄은 종료되었습니다. 정말 의아하게도 계엄이 종료되고 얼마 안 돼서 수많은 인파가 광화문에 모여 대통령 퇴진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모인 광화문 촛불 시위를 연상케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후의 일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진 출두하고 국회 측과 법정 공방을 통해 우리는 서서히 밝혀지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전라도를 기반으로 한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더러운 거짓말과 폐악질의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그 부역자들은 계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이용해서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낙인찍고 국민을 선동했습니다. 그 후는 어떻습니까? 과거 독재에 맞서 민주화 투쟁을 이끌었던 세력이 이제는 거짓과 선동, 탄핵과 고발, 그리고 검열과 악법을 앞세워 권력의 칼춤을 추며 폭주했습니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5.18 정신과 민주화 운동으로 산화하신 분들의 숭고한 뜻을 입법 독재로 더럽히고 선동과 거짓말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로막았습니다. 또한
누구보다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호남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만 지지하는 사람들로 낙인 찍어 전국적으로 손가락질 받게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마저 내란죄를 뒤집어 씌워 탄핵 소추를 통과시킨 무소불위의 거대 야당의 행태에 저는 위협을 느꼈습니다. 또한 적법과 절차 따윈 개나 줘버린 공수처와 서부지법의 부역자들과 좌편향적인 사법단체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로 점철된 헌법재판소의 존재에 경악했습니다. 이대로 침묵한다면 우리가 자유가 몰락한 제2의 홍콩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반국가 세력과 그들을 돕는 부역자들에 의해 우리나라가 체제 전쟁의 기로에 놓였다는 말을 통감하였습니다. 이 땅의 자유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우신 수많은 호국 영령들의 비통한 심정이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나는 그분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 침묵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우리에게 자유의 대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대한민국의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는가? 묻고 있습니다. 호국 영령께서 그 생명으로 값을 치르셨듯 우리도 그 물음에 답해야 하고 기꺼이 자유를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바로 대한민국 최고 권력인 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자의 양심은 악의 편이다. 전환길 선생님이 인용한 이 말은 우리의 현 상황을 정확히 지적합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반국가 세력과 그들의 동조하는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침묵 또한 큰 문제입니다. 불의에 침묵하면 선동에 무감각해지고 가스라이팅을 당연히 여기게 되는 우리의 태도가 이 나라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이 깨달음은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고 동시에 행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야 했습니다. 세이브 코리아 주최의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그리고 3.1절 여의도 국가 비상기도회에 참여하면서 저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자유를 침탈하고 주권을 강탈해간 저 반국가 세력에 대한 맹렬한 분노가 보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불타는 자유에 대한 갈망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는 땅을 울렸고 우리의 외침은 하늘을 갈랐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미워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자유를 사랑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외침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자유 대한민국 제2의 건국의 거름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탄핵을 찬성하는 국민도 반대하는 국민도 모두 우리 국민이라고 하셨습니다. 반면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를 극우요, 쓰레기요, 악마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다칠 바에야 자신이 끌려가겠다고 했지만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총을 맞더라도 대통령을 끌어내라고 했습니다.